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수요일날 준비를 해놨던 그 콘텐츠가 주말로 변경이 됐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요 부분을 앞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좀 죄송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업로드 일정이 변경이 됐다라는 걸 사전 고지를 했었어야 했는데 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연준의 경제 활동이 4월, 5월까지 빠른 속도로 확정됐다라고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력 부족에 대한 비용적 상승, 배달 지연 등에 대한 그리고 건설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인력이 아직까지도 매끄럽게 충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직은 회복을 빨리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측면이 또 없잖아 있고요. 그만큼 이번에 예상치보다는 좀 빠르게 회복을 해주었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만큼 백신의 안정성 평가 부분에 있었을 때도 여러 제약회사들에 대한 그런 백신을 추가적으로 허용을 해줌으로써 또 그만큼 보급률 추이도 상당히 매끄러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도 상당히 좀 부담률은 좀 낮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식으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얀센에 관련되어져 있는 소식을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얀센은 아데노 바이러스의 벡터의 외피에 사용하기 때문에 대한중화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벡터를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들어오는 백신을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판단을 해서 중화 항체와 결합을 해서 상쇄가 되어 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1회만 접종을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2회 접종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백신이 제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3번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죠. 정말 재밌죠? 예. 환자가 아직 3번 맞았던 케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고, 얀센이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없냐? 그렇게 보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가장 안 좋았던 아프리카 쪽에서도 일단 실험을 좀 해봤던 결과치가 있고, 임상으로 따졌을 때 기반으로는 화이자가 가장 좋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 아스트로제네카나 그리고 얀센 부분에 있었을 때에는 임상 기준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뒤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접종을 했었을 때와에 대한 효과는 얼마 차이가 나지가 않죠. 비슷합니다. 화이자가 한 예를 들어서 94, 5%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80대 중후반 그리고 얀센이 한 80% 정도 초반대 좀 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나 예, 잘못된 정보 부분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제가 정정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제 구독자의 대부분 남자분들이 꽤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코인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오지랖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채권 매입의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연방 기금금리가 한동안 낮게 유지할 계획이 있지만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매입 축소에 대해서는 논의에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강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반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연준은 대처할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4월 OECD CPI 물가지수 추이죠.
예, 전년 대비 3.3% 상승을 해 주었고 08년도 대비 10월 이후에 최대폭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89.91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표 호재에도 불구하고 연준 베이지북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와 5월 고용 보고서 발표 및 경계감이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강보합의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의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6월 중 행사 정리한 것으로 해서 이미 지나간 건 굳이 언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의 연설이 4일날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가장 큰 행사가 4일에서 5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날 아이콘에 대한 IRC 기반으로 넘어가는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8일에서 10일까지 SV에 대한 또 소식이 하나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9일날 일본 선물 규제안 회의와 10일 인플레이션 관련 회의, 10일 저녁 9시에 트론 비트토렌트 저스트의 신규 코인 에어드랍이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폴카다 엔진 코인의 공동 창립자를 초청을 해서 웹 3.0 토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13일 날 중국 디지털 위안화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동계올림픽에 쓰려고 하면 이 계획안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13일 이후에 나오는 자료도 나중에 시간과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일이 바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 중국 거래소 폐지 진행 발표와 비트 이더리움 ETF 출시 발표인데 이거 7월달로 연기가 됐다라고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3일 일본 암호화폐 세금 인상 회의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에 대한 일본에서도 언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유예 카드를 꺼낼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6월 10일자에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엄청 중요한 소식들이 꽤 많이 나오니까 웬만하면은 재미없고 귀찮고 힘들고 정말 나는 이런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노력하지 않으면 등수도 못해도 1등급에 가까울 만큼의 노력을 해야 1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등급이 조금 더 올라가는 현상이 있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사기를 충분히 당할 수 있지만 그 사기에 대한 그런 지뢰를 다 제끼고 갈 수가 있는 부분도 대중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약간의 더 공격적인 베팅으로 엄청난 수익의 리턴 효과에 대한 수익을 챙겨 먹을 것이냐 이것도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만큼 기초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 그런 결정도 어렵겠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남아있는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RBA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의 김프랑도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신용대출 부분을 좀 많이 옥죄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용도에 대한 언급을 꽤 많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건 김프가 빠질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 휴장 부분과 그리고 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요새 최근에 좀 실수를 많이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시황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부분은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 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WWDC가 11일까지 있고요.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iOS 15 버전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온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갤럭시의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 가상에 대한 모델이 조만간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뭐 캐릭터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TO 지식재산권 협정의 공식 회의가 있다라는 거와 지준율 추이와 그리고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 22회의가 있다라는 거와 그리고 G7 정상회의가 13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영국에서 대면 회의로 개최가 되고 여기서 한국, 호주 정상은 참관국 대표로 초청이 된다라고 합니다. G7 회의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중의 메시지가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블랙 기업 리스트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SEC 위즈덤트리 비트코인 승인 여부가 7월달로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구글 8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원래 광고 허용이고 ICO와 디파이는 안 된다라고 하네요. 투자자들 예금 돌려달라 업비트에 수억 원대 집단 소송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 측은 회원 11명이 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각 자신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었던 화폐를 업비트 전자지갑에 전송을 했다. 블록체인상 처리 일시 기재된 시점과 거래소에 발급받은 전자지갑이 전송이 완료가 됐고 이처럼 가상자산 전송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내 지갑에 전송된 화폐가 이권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 있었다. 원고들이 업비트의 예치에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액은 6억 원 정도가 되고 적게는 500에 많게는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오류에 파생된 문제라는 설명인데 소송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윙클버스 형제가 이더리움 연말에 5천에서 1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한국은행 CBDC NFT 교환 방안에 대한 연구 부분을 가져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은행의 총재와 발언과 연구는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화에 약간 문제를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에 대한 발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경기 안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의 네이버구가 중국의 국내, 그러니까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 3위에 있죠. 그래서 바우터 씨가 암호화폐 채굴 기업의 개인 신고 접수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로 위장을 해서 세금 혜택을 받았던 그런 부분만 좀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폐쇄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그리고 엔진 전날 점프넷을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 온버프 20억 원 규모의 NFT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채굴자가 비트코인 홀딩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크립토 컨트에 따르면 이번에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공급 비율이 일주일 동안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해주었으며 이 수치가 하락하는 것은 시가총액에 비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공급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래프 추이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료예요. 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 내용 정말 중요하고 좀 재미는 없겠지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꽤 될 것 같아서 한번 지루하더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이 제공하는 투자자들은 그 대가로 GBTC를 받게 되는데 이 주식들은 6개월 동안 잠겨 있다. 그럼 잔금이 풀리면 차익 거래 과정에서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향후 6개월 동안 현물 시장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구매자는 언제 시장에 진입하는가인데 투자자들은 가격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미국 달러보다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 수에 신경을 쓰고 현물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레이스케일을 받은 대부분 자금의 소위 환전 비슷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는 그것의 비트코인
D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효과는 현물 시장을 주도하고 파생 상품과 같은 도구를 채택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이 시장의 유동성을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자. 라고 해서 자, 이 두 트랑슈의 12개월인 19년도 2월 달과 4월 달에 대한 풀리 예정을 한번 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요때죠, 요때. 보게 되면 자, 12개월 6개월간 구성은 2020년도 1월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각각 잔금 해제 기간에 2주 전 평균 순자산 가치는 18%, 23%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신탁이 보유한 총 금액의 프리미엄 GBTC가 거래되고 있음을 나타난다. 신탁이 1억 달러 자산이 있다면 1억 1000만 달러, 1억 1200만 달러 것처럼 주식에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리미엄이 0일 경우에는 GBTC 구매자 신탁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를 획득하고 미치고 반복할 동기가 사라진다. 따라서 이 프리미엄이 존재한 이펙트가 활성화되길 기대할 필요성이 있게 되겠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 요행으로 여겨질 수가 있게 되는데 17년도 12월 최고치로 바닥을 찍으면서 첫 번째 주요 잔금 해제가 발생한 것도 큰 우연으로 볼 수가 있겠다. 참고 그것은 첫 번째 잔금 해제가 아니라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행이 이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좀 봐야 되겠는데 자, 트렌체 3호는 19년도 6월 9일과 16일 날 잔금 해제가 됐는데 6개월의 자물쇠는 2020년까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잔금 해제 전까지는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 기록을 해주었고 다음번 구속에 대한 인센티브는 여전히 존재를 했다. 그 기간 동안 현물 시장에 있었고 그리고 쭉쭉쭉 또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트랑슈 5의 경우 12월 개월간 2020년 4월부터 14일부터 24일에 끝났는데 자, 트랑슈 5의 경우 7월 14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으며 자, 5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규칙 변경 때문에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이 차트는 2개월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여기에 차트가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뭔 얘기냐면요.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분석의 내용이 너무 기는데 결론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글쓴이가 말하는 슈퍼 불장은 그레스케일이 매수하는 그때가 불장이다. 지금은 매수를 안 하지 않냐. 즉 반등이 나오긴 하더라도 슈퍼 불장이 되려면 그레스케일이 매수의 락업이 시작한 시점부터가 슈퍼 불장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즉 재매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마다에 대한 물량이 실제로 당연히 어디에서 머물 것이냐, 계속 코인 쪽에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인출을 해서 쓸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네. 물론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은 이제 그레스케일에 대한 나중에 나오는 자료와 그리고 해당 그레스케일의 임원이 해당 트위터로 언급을 해주는 부분과 아니면 유료로 글래스 노드에 나오는 그 자료 기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진짜 초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건 거래량 하나로도 알 수가 있겠죠.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6개월 동안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신탁에서 위탁을 맡겨가지고 굴려줬더니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코인 시장에서 계속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내가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익을 꾸준히 냈어요. 그 어려웠던 18년도 때도 수익이 나왔고요. 그 19년도 때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을 더욱더 신뢰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보면 그레스 신탁에 있어서 상품의 이제 변경의 차원 때문에 좀 매수세를 꺼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레스케일 자체에서 자금을 이미 받아놨는데 재구매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투자자가
아직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신탁에게 아직 의뢰를 안 하는 것인지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신 게 좀 깔끔한 정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에이다와 CKB가 클래스 체인 뭐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 증권거래위원회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 그만하라고 경고가 나왔으니 이제는 좀 그런 언급량은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고를 주고 또 하게 되면 벌금이 나오겠죠. 네, 오늘 소식은 한 요 정도까지를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아마 G7에 대한 다음 주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의 이런 패턴이 전 나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동안 68의 이 형태가 회복을 빠르게 V자로 나올 수 있는 정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 힘은 다소 좀 약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해당에 있는 이 거래량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그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코인원에 있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진 않습니다. 코인원에서 지원해주는 비트 스탬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정말로 진짜 끝장이다라고 했으면 실제로 여기와 18년도 때와 여기 팬데믹 현상 모든 자산이 다 빠졌었을 때 달러 빼놓고 그때 이 두 번 빼놓고 지금 이때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60% 이상 밀렸는데도 이 정도밖에 거래량이 안 나왔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뭐 바이낸스 대비를 보고 후오비 대비를 봐도 그렇게 많은 양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대비를 보면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뭐 엄연히 거래량 추이로만 봤을 때는 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아무튼 하반기 어려운 장 같이 시작하는 코리니 분들과 그리고 기존의 구독자 여러분들 본인의 전략을 더욱더 잘 만들어내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6, 7, 8월 달에 적절하게 좋은 코인들을 잘 매집을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부분은 기존에 약간 문제 있는 코인이나 약간 좀 가벼운 코인, 시총이 좀 낮았던 코인들 대비는 좀 꺼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하반기에 한번 이제 시장 끝나게 되면 그런 소형 코인들은 진짜 회복하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참고로. 그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포트를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